예, 시사용어 브리핑 들어가 봅시다. 맨 처음 사진 보면 레드테이프 현상 지금 나와 있죠. 형식과 절차 얽매이는 현상이라고 하게 되는데, 지금은 뭐 시스템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 응급실 같은 경우 이제 2000년 전이죠.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사람이 바로 이제 뭔가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만 서류를 작성해 들어가요. 근데 본인이 아파서 본인이 온 경우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류 작성이 힘든데 그런 입장이 안 되는 거지. 병원의 목적은 뭔가요? 예, 치료죠. 치료가 목적인데 이 치료보다도 이 서류를 받는 데 더 앞서 있다. 이게 레드테이프, 그 서류에 붙이는 이제 철에 대한 색깔을 이제 표현한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의 사례들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관료제의 역기능 보시면 다양하게 있습니다. 수단 목적 전치. 이 레드테이프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절차를 증시하기 때문에 실제 그 기능을 갖고 있는 목적보다 이러한 수단적인 절차를 좀 더 강조하게 되는 거죠. 예, 수단 목적 전체가 레드테이프 비슷하고 무산일주의라고 합니다. 무산일주의는 이제 복지부동이라고 하죠. 자신이 가진 업무만 하기 때문에 굳이 능동적으로 딴 일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인간서 현상, 인간을 관료제한 부품으로서 바라보게 됨으로써 그 인간의 인격 자체를 이제 보지 않는 거. 사실 관료제 자체가 비인격성을 가지고 있죠. 비인격성이라는 것은 인간 자체를 이제 보는 어떤 사적인 걸 없애고 객관적으로 어떤 조직적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고 유연성 없다, 경직돼 있다라는 거. 피터 열리 유명하죠.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중간 관리자들이 이렇게 막 밑에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실제로 무능한 상사이나 비율이 나타난다. 결국 진급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제 내가 다른 부서까지 이제 통치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파킨슨 같은 경우 조직이 비대화됩니다. 비대화되다 보니까 무산일주의 나타난다. 결국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오히려 무능한 이제 관리자가 나타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과도제죠. 이 관료제 자체가 피라미드 형태로 있다 보니까 가장 이제 높은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쏠려 있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깅 소비 나와 있죠. 디깅 소비라는 거 파다입니다. 딕이라 그래서 이제 땅을 파고 막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주 그것만 집중해서 많이 사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저 같은 경우 관심 있는 게 지금 바뀌었어요. 예전에 거하고 지금하고 바뀌었었는데 예전에는 책이었는데요. 이제 제 전공이나 기타 등이와 연관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사회학 관련 책들이 이제 제가 이제 사회 교육이나 이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그쪽에서 이제 기자나 이런 걸 하게 되면서 느꼈을 때 갖고 싶었던 책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비쌌어요. 그러니까 도서관 학교에 있을 때는 그걸 보고 이렇게 됐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구매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책을 다 모았거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뭔 짓을 하고 있지라는 거. 실제로 이제 그 책이 있다 그래서 그 책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냥 그걸 사 먹은 거죠. 개인에 대한 거. 딩 수업에 비슷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 책이니까 다 잘라서 어디 공유하지 않고 제가 파일로 이제 보존하고 있습니다. 직접 재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서 이 줄이는 걸 하고 있었는데 또 요새는 뭐에 꽂히냐면 예, 레트로 게임기라고 해서 옛날에 이제 갖고 노는 거 정말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인도 되게 답답하다기보다 이상하다라고 하죠. 근데 어렸을 때 가난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싶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구매력이 있으니까 한다라는 거죠. MZ세대 소비 트렌드는 이겁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품 영역 취미 덕질 예를 들어 무슨 피규어를 모으는 사람 있죠. 인형 같은 거 이런 거를 모은다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표 모으기도 비슷한 겁니다만 덕질에 대해서 이걸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자신의 아티스트 장르에 대한 음악에 대해서 하는 것이 디깅으로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더 확대돼 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근데 제 조카가 이제 한 가수를 좋아해서 이 아티스트에 대해서 아티스트죠. 아이돌이긴 하죠. 아티스트인데 좋아하는 가수한테 가게에서 50몇만 원인가 썼대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 CD를 사서 쿠폰을 모으게 되면 갔는데 예, 실망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가서 정말 그 짧은 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했는데 얘가 기계적으로 자기에 대해 관심 가져주고 뭘 물어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정말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걸 위해서 왜 이런 짓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요 하나 더 가자면 내가 순수하게 무엇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를 그렇게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요 행복한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돌 문화 자체에 대해서 막 너무나 심하게 거기에 달려드는 건 좋지 않지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뭔가를 좋아하는 것에 자기가 표현할 수 있고 이런 거는 나쁘지 않게 생각하죠. 그게 MZ 세대에서는 굉장히 솔직하게 나타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런 겁니다. 번개장터라고 해서 이제 당근마켓보다는 아래입니다만 나름대로 이제 하는 것 중에 디깅족들이 끌고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이제 거래 카텔의 침이나 덕식 관련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제가격을 사고 사는 거는 당근에서는 원래 예전에 사람들이 쓰는 걸 내가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이나 키덜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가장 상위가 보다시피 모의그룹 스타그즈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조카도 보니까 이제 표현이 포카라고 불렀어요. 포토카드. 이거 막 거래하려고 하는데 그게 얼만데 그러니까 5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 게 아니라 팔러 간대요. 팔러 가면 걔네들이 이걸 할 때 그냥 일반 걸 주는 게 아니라 막 덤도 끼워주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캠핑이나 이런 스타굿즈 같은 것이 129%, 100% 증가 이렇게 나와 있죠. 보다시피 취미에 대한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이걸 갖고 이상해 볼 게 아니죠.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이 소비가 빚을지거나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되는 어떤 과소비가 되거나 또는 너무나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 과시하려고 하는 과시소비가 돼서는 안 되겠죠. 위로포비아입니다. 위로포비아 같은 경우는 요새 뭐 운영시 나와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금쪽 상당소의 그 스크린샷인데 혼술함을 즐긴다, 흘리나 두려한다, 버겁다, 괜찮아는 말에 화가 난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위로포비아, 위로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받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누구의 진심 어린 위로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전혀 없는 거죠. 결국 이 위로에 대해서 지금 나타난 거에서 감정을 숨기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무조건 회피하고 이걸 듣지 않고 즐거운 척하고 보인 척하는데 결국 이 사람은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 자신의 약점이나 이거를 보여주는 거에서 두려워할 거 없고 누군가 자신의 약점을 이렇게 얘기하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를 찾는 거 굉장히 큰 행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SNS 문화나 이런 것들이 그러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꾸 그런 데 애쓸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다음에 메인넷에 대한 이야기죠. 이 메인넷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나 이걸 넘어서 플랫폼을 넘어서 어떤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금전적 가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거래비도 많이 하게 되고 암호화폐는 빈센티브가 나타나게 됩니다. 테스트넷 같은 경우는 이 메인넷의 전 단계로서 이제 가상으로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경제적인 인센티브는 없는 거죠. 메인넷 단계가 되면 이제 경제적인 산출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위메이드에서 이걸 했었죠. 위믹스에서 지금 하게 됨으로써 이 발행처 위믹스에서 지금 했었고 최고가가 24.2까지 갔죠. 현 시세는 4.45 정도 이렇게 지금 나타났죠. 게임 플랫폼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게임에 대해서 대만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형성이 돼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만 우리나라 없었던 건 아니에요. 게임 장터에서 무슨 뭐 갑옷을 팔고 칼을 팔고 무슨 뭐 패스 팔고 막 이런 게 있었죠. 실제로 존재했었는데 이건 좀 다르죠. 어떤 그 안에 되는 거래되는 화폐로서 이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위믹스에서 위메디에서 가장 먼저 위믹스를 하게 되고 9월에 이제 공식 오픈을 할 예정인지라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긍정적보다는 비관적 쪽으로 많이 보는 쪽이 큽니다. 자, 지금 이게 제가 솔직히 잘 몰라요. 제가 잘 모르는데 카스파팅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진 찍는 게 보이시죠? 주변에 대해서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슈퍼카라고 부르는 거에서 차를 찍게 되고 외국입니다. 이게 이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있는데 바로 이게 슈퍼카 가지고 있는 손흥민 보이시죠? 손흥민의 자동차가 세계 뭐 9대밖에 라페라리 자동차고 손흥민이 어디에 떴다 뭐 고깃집에 왔다 어디에 떴다 하게 되면 그 도산대로나 막 근처에 막 사람들이 길가까지 가갖고 그 차를 찍겠다라는 거죠. 이 카스파팅입니다. 고가의 자동차를 이제 찍는 행위인데 마치 이게 연예인 사진 찍듯이 이렇게 파파라치가 하듯이 자동차에 대해서 비싼 자동차 어디에 뜬다라는 것을 찍고 자신의 어떤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취향이긴 합니다. 취향이긴 한데 카스파팅의 문제는 뭐냐면 자동차라는 거예요. 이게 차도까지 가서 굉장히 위험하게 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사진을 찍히려고 본인의 차를 과시하기 위해서 가끔 이제 과속을 하거나 이 배기음을 크게 내서 이제 눈에 띄려는 스노우를 하려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통해서 인스타에 올리면 뭐 사람들이 뭐 많이 보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위험한 촬영 사례 때문에 큰 사고를 겪게 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바로 이 리세션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침체가 지어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만 인플레이션 이후에 경기 침체가 수반된 자, 즉 가치 같은 게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죠. 그래서 트리핀 딜레마 또는 트리핀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합치게 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나타났죠. 그래서 침체되고 있는데 물가는 상승되는 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뭐가 있냐면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에너지 위기 같은 거 나타나다 보니까 뭐 폭염도 같이 있었죠. 우크라이나 사태 같이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 대륙 자체가 지금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이게 침체 현상을 겪을지도 모른다라는 위험이 돌고 있어서 이 단어에 대해서 골라봤습니다. 자, 금감원 명령휴가제입니다. 명령휴가제는 뭐냐면요. 명령을 내려서 너 쉬어라 잠시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거 왜 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이 금융사고 발생을 해 높은 업무를 수행한 임직원을 명령휴가 내서 검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대체금의 방법으로 이렇게 되고 지금 이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사고 예방 기능이 있느냐 이 사람을 했었을 때 명령휴가제는 기준이 있고 이게 운영시킬지 절정하게 되면 좋은 거고요. 이 사람이 이제 명령휴가를 낼 때 직무위험성이 훨씬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왜냐면 이게 직무위험성 엄청난 명령휴가 내보내갖고 쉬게 하는 경우는 말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부서나 부서장에게 이러한 불이익을 부여한 제도 운영 실적이 적당한가 이걸 확실히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은행의 700억 원 바로 이거고 최근에 있었죠. MG 새마을금고에서 또 있었습니다. 이 사례 보시면 예금 횡령에 대해서 지금 예측 횡령 지금 가격 짜잔하게 이렇게 보입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낸 예금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안타깝죠. 그 새마을금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횡령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못 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도 있고 우리는 횡령 보세요. 금액이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제 신자가 7천만 이렇게 4억 2천만 됐는데 한번 크게 떴어도 700억 횡령 사건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이 개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명령휴가를 통해서 이렇게 의심이 가는 직원 같은 경우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입니다. 인터넷 사업자 방치에 대한 휴먼 계정에 대해서 부고 알리고 게시물 전달 계정을 중지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설정 이용한 이 이용자 사전 설정한 이용자에게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계정과 관련된 정보를 넘겨주는 겁니다. 사전에 협의가 된 것 중에 하나고 야웬디 같은 경우도 이용자 부관리고 서비스 삭제 조치 이제 흔적 없어지는 것도 있고요. 페이스북도 똑같은데 국내 인터넷 같은 경우는 관리 권한이 미부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게 되는데 이제 싸이월드에서 이걸 하려고 한 거죠. 싸이월드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이제 제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굉장히 유명했죠. 유명하고 아마 여러분 중에 어렸을 때 경험하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여기 보시면 이게 싸이월드를 복구해서 나온 건데 엄마라는 단어 낯설다고 아니코너 온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의미를 찬다 고마워. 왜 그러냐면요.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신의 이제 아들, 딸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을 싸이월드에 남겼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어떻게 우리를 생각했는지 이런 것이 싸이월드 복구를 통해서 이걸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걸 찾은 자식들 입장에서 정말 짠하겠죠. 슬프지만 엄마 흔적을 찾아서 기뻤겠죠. 이게 어떻게 디지털 유산에 대해서 이거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들어가신 자신의 어떤 친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남겼던 우리에 대한 마음이나 이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한편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왜 내 걸 알려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건 좀 이제 좋은 케이스, 걱정한 케이스, 사랑을 받은 케이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소위 흑역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리기 싫은 사람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 창작 디지털, 창작 씨앗 서럽게 추가 제안이 나왔습니다. 디지털과 창작 씨앗에 대한 이야기 지금 보시면 신진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것이 창작 씨앗이죠. 인정인 중위소득 120% 이하 신진 예술인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얘기하고요. 그래서 일반 예술인과 신진 예술인, 일반 예술인한테 가게 되면 디딤돌이고 씨앗 같은 신진 예술인입니다. 신진 예술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이 차이가 있겠죠. 들관에 대해서 이제 기준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창작 씨앗에 대해서 전해진 거는 이제 신진예술인의 기능입니다. 신진예술인 같은 경우 세부 기준에 5회 이하 전시 지금 나와 있고요. 애프터 여기 보시면 1회 이상 전시에 대해서도 이게 시민활동 통해서 예술활동가로서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조건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자, 달러 인덱스 보게 되면 지금 2022년 1월 3일부터 자, 6개월 만에 지금 보시면은 107.2까지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 버렸습니다. 지금 달러 환율이 여러분도 아다시피 지금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역대급 찍었죠. 이 역대급 찍어서 이제 1,400원대 당연히 갈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아마 여러분이 제 강의를 언제 들었냐? 이제 후반에 들었으면 그거보다 더 이상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떨어질 것 같다기보다는 계속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것이 미국의 어떤 FED 이제 금리 인준위원회에서 계속 올릴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강세는 커지게 되겠죠. 이란에서 킹달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킹달러라는 것이 달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금융시장의 달러가 강세가 계속되는 현상을 얘기하게 되고 내부적으로 기축통화인데다가 충분히 이걸 매니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게 되는데 내부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봐요. 사실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이처럼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거나 기타는. 근데 디플레이션을 막을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준비를 꼭 해줘야 됩니다. 보다시피 달러 강세가 계속된다고 판단할 때 2분기까지 보게 되면 외환 거래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안정적인가라는 거에 대한 계속 질문이 들어가고 있죠. 물론 정부의 대답은 어느 정도 괜찮다, 유지할 만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지켜봐야 될 문제죠. 자, G7 PGII입니다. 예, 투자 파트너십 해가지고 이제 골라서 투자금액 보면 777조죠. 그래서 개발도상은 인프라 투자에 당하게 해야 되는데 사업 내용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아프리카나 또는 이런 일반지자 해저통신 케이블, 루마니아 원자력 발전소, 동남아시아 이런 식으로 골라서 코트리오 병현 전 세계에 있는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파트너십,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세계 안전망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든 것이 PGII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반도체 치포예요. 치포 많이 봤었죠. 이 치포라 그래서 치포 가입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선택의 문제, 생존의 문제 반드시 해야 된다. 미국과 손잡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다. 가입 안 하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보다 훨씬 큰 규제가 생기기 때문에 규제를 막기 위해서도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치포를 그냥 하면 안 된다. 지난 기술의 재량권이나 완화 설득 필요해서 어느 정도 중립적으로 가는 분도 있고요. 중국이 이렇게 보복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도체 기술 확보하려면 한국과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치포에 들어가도 중국이 반드시 우리와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당하게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은 대부분 다 치포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손을 안 잡을 수가 없는 조건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란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 올라간 건 대단한 것 중에 하나고요. 당연히 중국 정부의 보복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는 거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치포 지정하기 위해서 이전에 봤던 자료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중국과 마찰 가능성 우려내서 이렇게 보입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표현만 여기 보면 대만을 경계한다든지 기타 등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디지털 폐지 줍기라 그래서 이제 적립 기준이 캐시 슬라이드로 유명했죠. 이렇게 오픈하는 화면이 그거로만 해도 어느 정도 돈이 적립되는 시스템이었는데 한 번만 적립된다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지금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첫 방문 인증 장사는 50원, 재방문은 10원 해가지고 최대 5회 방문하게 되다 보니까 새로운 데 가게 되면 최대 250원이겠죠. A5에서. 근데 재방문 인증서 10원으로 하게 되면 90원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에서 적립된 포함해서 이거 보여주게 되는 게 디지털 페이 줍기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짜증나지만 이런 거 모으게 되면서 이게 돈이다. 클릭하면 돼서 돈이다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어플리케이션에 이렇게 소속이 돈을 버는 아이템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쪽에서 이런 비용이 나가더라도 그만큼 홍보가 되고 돈을 번다라는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짠테크라고 부릅니다. 중고물품 거래도 있고 리어드 앱 같은 거 어플 설치하면서 받게 되는 것도 있고요. 카드사 포인트 활용해서 하고 출석 체크 계속하게 되면 받는 시스템. 예를 들어 뭐 교육 프로그램 같은 출석 체크를 갖고 하면 돌려주는 시스템도 있고 상품권 설문조사 참여해서 비용 받는 거 예전에도 유명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디지털 페이 줍기 짠테크라고 하는데 전혀 이제 현대사회에서 이제 핸드폰이라는 거는 신체 일부처럼 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잔잔한 돈을 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습니다. 자, 한국인의 경제 수명, 기대 수명 짧아 지금 나와 있어요. 퇴직자들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바로 A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후 대비하지만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서 하게 되는데 이 A세대가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기대 수명이 짧다 그래서 안정자산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 노후 자금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바로 A세대가 됩니다. 국산 제품 사용해야 된다. MG보다 훨씬 더 크죠. 광고에서 본 제품 사용한다. 그래서 연예인 중에 최고의 어떤 이 사람, 최고의 어떤 그 구매력이 제일 높은 사람이 이병헌, 아미, 방탄소년단 이렇게 나오는데 BTS 이렇게 나오는데
이명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률이 엄청난데 이명웅이 나온 거니까 무조건 산다라는 게 있는 것처럼 예전에 송가인 씨나 이게 트로트 시장에서 하는 것보다 이분들의 팬들이 이제 구매력이 확실하게 있다 보니까 광고를 했어? 사줘야지라고 하게 되는 게 굉장히 큰 거죠. 구입할 때 같은 상품 반복에 대해서 새로운 걸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신뢰를 얻게 되면 구매력이 커서 최근에 이제 다양한 상품들 A세대에 대한 제품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LG 같은 경우 80대 부부 인플루엔서 동영상이라든지 노년층 특화된 자동차 A세대 명품 온라인 플랫폼에서 선호하는 김혜수 같은 배우를 쓰게 된 것도 비슷한 A세대 테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테슬라보다 더 올랐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그냥 돈 투자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식물 신고 있습니다. 식테크라고 부르는데요. 식물 같은 거 이제 길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 희귀식물 재배해서 이제 돈을 버는 시스템이 있는 이제 식물을 이제 좋아하고 잘 기르는 사람들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희귀식물 같은 거에서 잎사귀만 팔아도 이제 돈을 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내 농장에 대해서 베란다에서 이렇게 해야 되거나 재배기 언급량이 지금 보다시피 말도 안 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재배기에 대해 친환경 서비스나 이렇게 해서 식물을 기르면서 뭔가를 하던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식테크만 검색해도 다양한 식물 등장해요. 막 이제 한 뿌리 정도에 5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잎사귀 팔면 10만 원이고 막 이래서 잘 기르기만 해도 관리해도 난이도가 높은 희귀식물들이죠. 예. 자,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2011년인데 석탄성이 줄어들고 원자력이 지금 이렇게 증가된 거 보이죠. 문제는 이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신재생에너지가 이전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활용 안 되다 보니까 탄소에 대한 저감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만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 중립화 정책까지 가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리백에서 넘어가서 바로 CF백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아리백 바크는 재생 가능한 전기라 그래서 이런 신재생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고 대부분의 회사를 참여했는데 이제는 무탄소 에너지라는 거죠. 풍력과 태양광 수력도 있고 재생에너지도 있고 여기다 원자력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원자력을 늘린다라는 얘기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요. 결국 이렇게 해야지만 지금의 탄소 규제를 제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쪽의 스토리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고양이 있죠? 예, 집사 이렇게 돼서 하게 되는데, 스피커 좋은 스피커네요. 사실 이거는 짜여진 환경에서 만들어진 걸 거니까 광고에 대한 얘기인데 페테리어죠. 반려동물이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을 때는 강아지를 항상 길렀었고 지금은 이제 제 가정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반려동물이 없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반려동물에서 어떤 이제 자신의 공간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위한 것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전을 고려한 제품들이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고 상당히 시장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반려동물이 하나의 가족으로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관점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이런 변화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들 시상식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의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가입을 선언한 국가입니다. 유명한 문제였죠. 많이 나왔던 거고 이쪽 같은 경우는 가입을 처음부터 이제 한다고 얘기를 안 했었다가 바로 핀란드가 이거 해서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다뤘었고 역시 스웨덴 핀란드와 스웨덴 둘 다 그래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들어오겠다라고 한 겁니다. 전쟁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이전까지 물론 얘네들이 가입을 안 했지만 활동을 아예 안 했던 건 아닌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한 거죠. 스웨덴과 핀란드 골라주셔야 됩니다. 2번 2020년 토니상 시상이 10관왕을 했으며 한국에서 초연하는 뮤지컬이죠. 우리나라 나름대로 이런 뮤지컬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가 많습니다만 이 뮤지컬은 영화로서 원래 더 유명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고 브로드웨이에서는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물랑루즈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나라 왔었던 영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히트를 쳤었습니다만 지금 이 당연히 초연한다는 거 뮤지컬로 초연은 처음이기 때문에 와서 지켜봐야 됩니다만 한국의 뮤지컬 수요는 굉장히 강하죠. 3번 다음 중 자력으로 1톤 이상의 실험급 위성 발사에 성공한 국가가 아닌 것은 1톤입니다. 무게 1톤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됐을 때 우리나라 인공위성 쏜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687kg였죠. 이 1톤 이상 위성을 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성 발사체의 성공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가는데 여기 프랑스, 인도나 중국은 굉장히 초반에 발전했던 나라고 영국은 아직까지 여기에 성공을 못한 나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번째가 우리나라예요. 여기에 들어간 나라가. 그래서 러시아, 미국이 가장 먼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하고 일본, 그다음에 인도, 한국, 프랑스까지 여기 들어갑니다.
예, 4번. 다음 중 양자 컴퓨터 사용되는 기본 정보 단위. 유명하죠. 여기서 이제 이 단어에 대해서 기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위까지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에서 많이 쓰는 거는 이 비트라는 단어 많이 쓰게 됩니다. 이 비트라는 단위에서 양자 컴퓨터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낮은 단계 때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 단위가 여기서 큐비트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 단위로 보시면 되고 컴퓨터 차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 한국인 미국인 수학자 허준희 교수가 2022년 수상한 수학계 건인상이는 우리 문제에서 다루었던 거고 실제 어떤 것 때문에 받았냐? 이 누구의 이름이냐 기억하시죠? 필지상의 얘기입니다. 4년마다 한 번씩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벨상보다 더 수준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6번 국가의 증가하는 0.75bp 이상 금리를 올리는 뜻한 용어라고 했습니다. 다뤘던 거죠. 빅스텝 그럼 0.5고요. 0.75가 되면 자이언트라는 문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고 1%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까지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새로운 용어 만들어지겠죠. 7번 물리적 매장은 디지털한 소비 형태를 말하는 경제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물리적 매장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바꿔주는 건데 물리라고 하는 피직스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디지털과 결합된 디지털 경제에 대한 스토리 1번이 됩니다. 신조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단어를 연결해서 본다면은 아마 이해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기 힘들어하는 세대 또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했을 때 새로운 사피엔스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포노 사피엔스에 대한 뜻이죠. 일종의 이 호모 사피엔스에서 우리가 폰이 있어야 된다니까 폰과 이제 우리 인간 사이언스에 대해서 이제 합쳐져서 이제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9번 다음 중 미국이 제안하는 반도체는 치포 동맹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일본, 한국, 대만, 미국이 포함되죠. 그래서 인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반도체 이제 강국의 나라, 생산을 하는 나라가 포함된 게 1, 2, 3번에 포함돼야 되죠. 4번이죠. 10번입니다. 가톨릭 역대한국의 추기경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나와 있습니다. 새 추기경이 이제 지금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이슈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새 추기경으로 지금 된 게 유인식 추기경이 지금 이번에 됐었고 교황한테 찾아가서 이제 서인까지 받게 됨으로써 이제 있게 됐었고요. 이 정순택 씨는 아니죠. 정진성, 염수정 추기경 이제 2대, 3대, 4대까지 이렇게 있고요. 당연히 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1번 우리나라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게 되면서 실제로 국가교육위원회 만들면서 대통령 직속으로서 어떻게 이제 교육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2022년 7월 말 출범했다 만들었고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직속기구 아니라 대통령 직속기구다라고 말씀드렸죠. 20년 위원회에서 국가교육 10년 주기로 만든다 해서 교육지대에 실현하려고 만들었는데 문제는 교육부 장관조차 지금 제대로 안 뽑힌 상태라 보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은 좋았으나 누가 이것을 담당하고 이끌 것인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2번 2020년 3대 클래식 콩쿠르전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첼로부 우승한 인물 나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민찬 씨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클라이드엔에서 상 받은 거 이슈로 해갖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 딱히 이제 이름이 많이 안 나온 게 문제가 됩니다. 최하영 씨죠. 네, 최하영 씨가 여기서 받게 됨으로써 이렇게 됐었고 이슈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중 음악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음악가 성인이라고 붙였어요. 이 성인이란 말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고전파에서 보통 이제 썼었던 말 중에 하나고요. 바로 이 베토벤이죠. 고전파에서 모차르트, 베토벤 바로 그 전 단계가 하이든이고 이 신고전 악파라고 그래서 이후에 낭만주의에 나왔던 브람스가 입니다. 성인이 이쪽에 묻혀주는 쪽이죠. 베토벤입니다. 우리나라 만화권 지표 홀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그림은 만약에 시험이면 이렇게 비춰서 볼 수 있나라고 할 수 있게 될 텐데 홀로그램이 나타난 이유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뭐 복제를 하거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악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지도 모양이 있다는 것은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태그 모양으로 이렇게 막아놓고 사계까지 있는데 훈민정 어뢰 보면 그냥 표면에 새겨져 있는 거지 홀로그램이 나타나는 거 아니죠.
경기 부양 다양한 정책에도 경제지표에 반응하지 않는 거. 그래서 아무리 지금 이게 들어가도 나타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살아날 기미를 보지 않는다. 살아있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좀비 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을 먹히지 않거나는 위기적 상황에 대해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경기 부양책이 안 먹힐 때 좀비 경제란 말을 씁니다. 지금 뭐 천문학에서 하는 거리에 다닌 광년, 이제 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이제 1년 동안 가는 거리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실제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뭐 60만 광년 하면 60만 년 동안 빛이 가게 되면 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게 언제 전에 거 60만 동안 갔다가 다시 돌아가니까 120만 년 전에 광경을 보는 거죠. 빛에서 1년 동안 가는 거 다른 몇 가지의 거리를 가장 정확히 측정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광년으로 정확하게 측정한다라기보다는 파섹이라고 그래서 실제 공전운동 돌아가는 관계에서 그 간격을 통해서 구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중 영화에서 특정한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영상 달랑 특정한 상황이 시작됐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 한 시퀀스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시퀀스가 되겠죠. 원 시퀀스로 간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호흡이 길다라는 건 이 시퀀스의 간격이 굉장히 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퀀스는 우리가 한단 이 어떤 특정한 사건이 시작되고 종료된 구간에서 시퀀스별로 우리가 따로 이제 클릭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어지기도 하죠. 18번 세종이 시작 남쪽 배성 함길도 평화도 북방으로 이주시킨 정책은 이라고 그래서 이쪽에 이제 북방 쪽에 뭐 사군육진이죠. 사군육진 개성통에 최현덕과 김정성 확인된 거를 인류를 이 백성들 그쪽 이주시켜 그쪽에 개간시키고 생활하게 한 거. 삼인정책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하나죠. 그렇지? 기인제도라는 것은 이때 고려시대에 있었던 거고요. 예. 일과 가정의 조화에서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근로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달랐었던 이제 일을 하는 데 대해서 탄력적으로 바꾼다. 이제 색깔에 대해서 조합된 느낌입니다. 퍼플 컬러 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리듬에 대해서 맞췄을 때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일을 그렇게 길게 하진 않고 보수를 적게 받을 수 있지만 탄력적으로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20번 창작물의 악연으로 인한 고대 로마의 농민에 대해서. 근데 이게 너무 유명해서 아마 답을 잘 찾으셨을 거예요. 빌런에 대한 얘기죠. 쟤 누구 빌런이냐. 너무나도 시사적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고 일반적인 악역에 대해서 어떤 애가 빌런이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 애가 악역을 맡냐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우리말의 의문형상은 종로가 종로로 바뀌는 거. 모양이 뒤에 게 바뀌었죠. 자음동화인데 뒤쪽이 바뀌니까 얘가 그 뒤에 영향을 준 거니까 순행동화. 앞이 바뀌었으면 역행동화 될 겁니다. 그래서 역행과 순행의 순행이고 상호동화 같은 경우는 둘 이 양쪽에 대해서 영향을 줘서 같이 바뀌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로 나기는 완전동화. 예, 22번은 지금 보게 되면 임의하고 같이 해서 붙여있을 때 문장 자체에 대해서 이제 바로 뒤에 앞에 있는 문장과 붙어 있는 것은 조사의 역할을 하게 되죠. 따로 떨어질 땐 부사가 되니까 가치가 답이 될 거고요. 23번 같은 경우 강한 경제의 조직 전체가 발전하는 거. 예, 굉장히 유명한 매기 효과죠. 정어리 때나 이런 애들이 어떤 매기라는 강력, 천적이 나타낼 때 갑자기 움직임이 빨라지게 되면서 활동이 많아지게 되고 오히려 생존력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매기 효과입니다. 23 올림픽 종 근대자 트라이슬론 공통으로 실시하는 종목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슈가 되면서 많이들 하게 되는데 공통으로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수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리기도 있고 당연히 수영도 있겠습니다만 이쪽에서 같이 하게 되는 거에서 이 수영 거리가 굉장히 길고 수영하는 장소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그 마라톤 전쟁에서 나타났던 어떤 상징적인 거죠. 그 마라톤에 대해서 그 전쟁의 승리를 알기 위해서 왔던 길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다 보니까 결국 이 수영에 대해서 지금 전부 다 공통으로 하게 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저희 쪽 시대고에서 준비한 문제들도 전부 다 관련 있는 것들 잘 풀어보시면 아마 준비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